대화형 인공지능 챗GPT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챗GPT와 가톨릭 관련 대화를 나누고 사제의 반응도 들어봤습니다.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가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소장 홍성남 신부를 만났습니다. 가정폭력과 학대에 시달리다 집을 나온 청소년들에게도 주거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주거권 네트워크 온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금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 열풍이 거셉니다. 출시 2달 만에 사용자가 1억 명을 넘어섰는데요. 코딩, 작곡, 소설 창작까지 가능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죠. 만능 인공지능으로 불리는 챗GPT, 가톨릭에 대한 질문엔 과연 어떻게 답변할까요? 제가 챗GPT와 직접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오픈AI가 지난해 11월에 선보인 챗GPT입니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보고서 작성, 시와 소설 창작, 상담까지도 가능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챗GPT와 가톨릭 관련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우선 신의 존재에 대해 물었습니다. 챗GPT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며 확실한 대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느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종교나 신앙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할 순 없지만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번엔 챗GPT의 창작 능력이 궁금해 부활절 미사 강론을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7초 만에 13줄짜리 강론을 뚝딱 써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고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적었습니다. 제 수요일 기도문을 써보라고 하니 하느님 대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간결한 기도문을 썼습니다. 챗GPT가 작성한 기도문과 강론을 본 사제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아직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내용도 그렇고 표현이나 단어도 그렇고 아직은 문제가 많은데 제가 아직이란 표현을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학습을 통해서 훨씬 더 나아질 게 분명하거든요. 창작 능력과는 별도로 챗GPT의 신학적 지식은 상당해 보입니다. 신앙과 이성의 관계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오한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그럴듯한 답을 해서 챗GPT와 한국어, 영어, 이탈리아어 등 세계 언어로 다양한 대화를 나눠본 조 신부는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야기가 생각났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려는 일의 시작일 뿐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인간이 어떤 점에서 무서운 걸 창조해낸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잘 사용을 해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인공지능의 편리함에만 빠져서 아무런 반성이나 규제 없이 사용하고 놔두면 자칫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황청은 2020년 2월 28일 인공지능 윤리를 위한 로마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선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돼야 하고 어떤 이도 차별하지 않아야 하며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 신부는 신자들에게 우리가 인공지능의 주인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대단해도 오직 인간만이 하느님의 모상이고 인공지능은 그저 인간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용하는 분들이 언제나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가정폭력과 학대에 시달리다 집을 나온 가정 밖 청소년들. 살고 싶어 나왔다고 호소하는 이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인데요.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도 주거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이 졸려서 생명의 위협을 받은 이후로 더 이상 가족이랑 같이 살 수 없겠다라고. 가정폭력과 학대 등을 피해 집을 나온 가정 밖 청소년들은 11만 5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전국 청소년 쉼터 139곳에 머물고 있는 청소년은 약 5,700명.
하지만 10명 가운데 7명가량은 쉼터 입소를 꺼리는 상황입니다. 쉼터에 들어가면 공동 생활을 해야 하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고 강제된 규칙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청소년 주거권 네트워크 활동가들이 2013년부터 대한청소년 주거공간 자립팸을 운영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자립팸에는 쉼터처럼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나 규칙 없이 같이 사는 친구들끼리 지키기로 한 약속만 있을 뿐입니다. 규율과 통제가 아닌 보호와 자유가 보장된 안정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활동가들은 앞서 2011년부터 10년간 서울 신림동 등지에서 매주 금요일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식사와 상담, 생필품을 제공하는 엑시트 버스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정 문제로 자립팸과 함께 운행을 종료했습니다. 그러다 이달 2일 청소년 주거권 네트워크 온으로 재출범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집, 바로 주거권에 관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자각 때문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어쨌든 그런 청소년들을 만나다 보면 그분들의 삶에서 주거권이 권리로서 보장되었던 그런 경험들이 사실 거의 없으시거든요. 좀 같이 이들이 모여서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좀 청소년에게도 집다운 집을 보장하라는 메시지를. 다른 선진국에선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 주거 지원을 하는 제도가 자리 잡은 상황. 우리와는 사뭇 다릅니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는 그 청소년 복지 정책에는 주거가 빠져 있고 그 주거 정책에는 청소년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활동가들은 무엇보다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이 정책과 입법으로 실현돼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청소년이 주거 위기를 겪는 것은 청소년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이 문제는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되는 문제라는 인식 속에서 이른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태도로 응답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서울대교구 홍성남 신부가 운영하는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가 설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내담자들이 가장 많이 상담을 청한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힘 기자가 홍성남 신부를 만났습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를 찾은 내담자 가운데 가장 많은 상담 분야는 가족관계에 대한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화상담을 제외하고 2018년 한 해 동안 상담소가 진행한 대면 상담 99건 가운데 30건이 부부와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발발한 2019년엔 우울감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관계, 불안, 대인관계의 어려움 순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93건의 대면 상담 가운데 대인관계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우울, 가족관계, 불안 순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 40대 순으로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많은 것에 대해 홍 신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그만큼 거리 두기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친밀한 관계라면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손을 뻗쳐서 안 닿을 만한 그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홍성남 신부가 상담에 관심을 두고 공부하게 된 것은 사제생활 10년 만에 온 무기력증 때문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받은 상담은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저는 상담의 상자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무 기대하지 않고 그냥 상담을 받으러 갔던 게 시작이에요. 근데 그게 그 상담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상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게 된 홍 신부는 영성심리상담 공부에 매진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인 심리상담과 영성심리상담의 차이점에 대해 홍 신부는 상담 기간이 끝나도 내담자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준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리상담은 상담자하고 찾아온 내담자하고 둘 사이의 관계예요. 근데 영성심리상담은 거기에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생기는 문제, 일반 상담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신앙생활에 생기는 문제까지 같이 다루는 게 영성심리 상담이고, 아울러 홍 신부는 청년 사목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담 사목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 주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학교 안에 상담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어떤 커리큘럼이 있었으면 좋겠다. 신자분들이 원하는 거는 그냥 고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자식간의 갈등, 이런 다 가족관계 안에서의 갈등 문제예요. 뭐 본당에서의 다른 사람과의 갈등, 관계 문제거든요. 서울 명동 가톨릭 회관에 있는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됩니다. CPBC 이심입니다. 김수환 추기경 선종 14주기를 맞아 추모미사가 봉헌됐습니다. 신자들은 사랑의 실천을 몸소 보여줬던 추기경의 삶을 되새겼습니다. 남창호 기자가 추모미사 현장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그런 마음으로 사회를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